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북한과 연계된 이란의 핵 과학자를 암살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핵심 브레인이고 또 선구자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27일 암살됐습니다. 지난 2011년 유엔에 의해서 이란이 핵무기 기술 획득을 위해서 노력한 주도적인 인물로 지목됐고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요주 인물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파크리자데입니다. 그런 그가 수도 테헤란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소도시 아부사르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가운데 바로 옆을 지나던 트럭에서 폭발물이 터지니까 승용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 대여섯 명의 총잡이가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승용차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즉살했다는 겁니다. 테러 공격을 받아 암살된 거죠. 당시 이 파크리자데가 탄 차에 이 경호원들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부상한 파크리자데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은 의료진이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숨졌다. 이란 국방부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파크리자데는 이란 핵 개발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99년부터 4년간 진행된 아마다 플랜이라는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휘한 핵심 브레인이고요. 2003년 중단된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연구혁신기구 수장일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큰 인물인데 이번에 암살당한 겁니다. 이렇게 파크리자데가 사망함에 따라서 이란의 핵 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카림 사자드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파크리자데 피살 이후에 그는 현존하는 인물 중 누구보다 이란의 핵무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없는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파크리자데는 최근 민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장해가지고 핵탄두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이 서방 정보기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시 이스라엘 소행으로 간주하고 보복을 다짐했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8일 다시 한번 시오니스트 정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악한 손에 이 나라 아들의 피가 묻었다라고 했고요.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하메네이도 범죄자와 잔인한 용병들의 손에 순교한 우리 핵 과학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시하는 비겁함은 가해자들의 필사적인 전쟁 도발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사회 특히 EU에 부끄러운 이중잣대를 벌이고 이런 국가 테러를 비난할 것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완성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죠.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핵무기 등을 개발해가지고 아랍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이런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란의 핵무기는 눈에 가시죠.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멸족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핵미사일 기술이 완성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생존이 정말로 유태롭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국가의 사활을 걸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아주 유명하죠. 이 모사드 요원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브라함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호텔방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여기서 찾아낸 정보로 그해 9월 이스라엘은 유프라티스 강가에 건설되고 있는 박스 모양의 원자로 건물을 포함해가지고 시리아 핵시설을 외과 수술식으로 정확하게 타격해가지고 제거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 내의 다수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이란의 핵개발 요원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사드라든지 또 군 정보기관인 504 부대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란의 핵과학자라든지 정보요원들을 제거한 수만 50에서 6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 이 서방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2010년 1월에는 테헤란대 교수이고 핵물리학자인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를 출근길 폭탄 공격으로 암살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이란 원자력 기구의 핵심 멤버였던 마지드 사으리아리를 폭발 사고 형식으로 암살했습니다. 2011년에는 핵 과학자인 다르이시 레제이가 오토바이에 탄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요. 2012년에는 역시 핵 과학자인 무스타파 아흐마디 로산의 차량을 폭발시켜서 제거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 20여 명이 비밀리에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비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서 5만 쪽, 동영상과 작업 지시서가 담긴 CD 163개 같은 이런 500kg에 달하는 극비 자료를 빼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영화 미션 임파시블을 방불케 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 작전은 이란 핵 관련 정보를 추적하던 모사드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던 중에 이들이 과거 핵무기 개발 자료를 이 창고에 은밀하게 옮겨놓은 것을 파악하고 2년간 정보를 탐문하면서 업데이트를 한 뒤에 일시에 덮친 겁니다. 웬만한 첩보 영화보다 더 영화다웠던 이날 작전에서는 모사드가 창고의 경보장치를 정상인 것처럼 조작하고 화염 토치로 철문을 절개해서 내부에 진입한 다음에 32개에 달하는 금고에서 자료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빼낸 자료들을 분석한 다음에 석 달 뒤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 세계에 중계되는 생방송을 통해서 테헤란 비밀 창고에서 꺼내온 자료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창고에서 발견된 기밀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모센 파크리자데의 사진을 꺼내들고 이 사람이 지금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 책임자라 그러면서 이 파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목된 파크리자데를 35개월 만에 암살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집요합니다. 지난 7월 2일에도 미국의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CIA하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공동으로 이란 나탄즈에 있는 핵농축 시설에 대해서 사이버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시설들을 폭파시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7월 13일 이란 나탄즈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유성 사진 판독과 또 미 정부기관 관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7월 3일에 또 다른 폭발이 나탄즈 지역 핵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건 이란의 미사일 관련 기지로 전망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0년에 스톡스넷 원바이러스 공격을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UBS를 통해 해가지고요. 약 15개 이란 핵시설이 무력화되고 당시 핵농축의 30%를 손실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가 결국 암살당한 파크리자데가 북한과도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임 드러나가지고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모사드의 암살 우려 때문에 좀처럼 해외를 방문하지 않았던 파크리자데가 2013년에 예외적으로 해외를 방문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파크리자데가 북한을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3차 핵실험 현장 참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기술 고도화에 북한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7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브라함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의 호텔방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해킹했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트만 위원장하고 북한과 연결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북한 사람하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리아의 유프라데스 강가에 건설되고 있는 박스 모양의 건물이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복제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해 9월에 이스라엘은 그 건물을 포함해가지고 시리아의 핵시설들을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미국은 북한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파견 원자로는 영변 원자로 같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북한과의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여기서 그림자 전쟁이란 건 뭐냐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출신인데요. 중동 전문가 제이 솔로몬이
지난해 유대인 전문 온라인 잡지인 태블릿의 기관 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이 기고 글에서 약 8,000km 떨어진 북한과 이스라엘이 지난 50여 년간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이후에 50여 년간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는 은밀한 적대감과 대리 충돌로 정의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전 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더 정교한 무기를 중동에 보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004년 5월 150여 명이 죽고 1,300여 명이 다쳤던 사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공작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당시 사망자 중에는 북한과 핵교류를 위해서 방문하던 시리아의 핵과학자 한 1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사기지를 폭격했을 때도 미사일 개발을 돕던 북한 과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시리아 내전에서도 정부군이 사용했던 화학무기가 북한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한과 이란이 핵과 관련된 기술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이 개발했다고 자랑했던 사거리 2,000km, 3,000km 정도의 탄도미사일 코람 샤흐르는 크기와 모양이 북한의 화성 10형 미사일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2017년 7월 4일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하고 3주 뒤에 7월 27일 이란이 발사한 시모르그라는 우주 로켓도 북한과 이런 두 나라의 합작품이라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판단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은 2006년 이후에 실시했던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도 이란의 군 장교와 기술자들이 참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 9월 20일 이란이 북한과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협력을 재개했고 올해 연말까지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미국도 즉각 이란의 핵무기 및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인사 20명 이상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지원을 받은 이란의 핵무기 고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과학자인 파크리자데를 전격 암살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당국이 이번에 파크리자데의 암살을 전격 단행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란의 급격한 핵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크리자데의 암살 배경의 가장 큰 이유가 이란의 핵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란 핵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 파크리자데인데 이 사람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핵 개발을 상당 기간 저지시킬 수 있고 더불어서 이란 내 핵 과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압박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우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할지라도 중동의 평화를 이유로 이란과 완화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미리 선수를 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당선을 확정하고 취임한다 할지라도 이 중동 지역과 유화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선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수겹장이라는 이야기죠. 바이든은 지난 9월 CNN을 통해서 공개한 기고문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걸 막겠다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외교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란이 핵 합의를 다시 엄격하게 준수한다 그러면 미국은 추가 협상의 시작점으로서 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바크리자데의 암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란이 이번 암살에 대해서 보복을 다짐했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해외의 자국 대사관의 최고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함마디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비통하고 중대한 타격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에 관계된 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조직과 그 지도자 그리고 이 비겁한 시도의 가해자들은 엄중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세인 테이건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수석 보좌관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온주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전면전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만약 이란이 보복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반격을 가할 고시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지난 12일 백악관 내부회의에서 이란의 핵기지를 포함해가지고 군사기지에 대한 군사조치를 검토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로 또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광범위한 확전을 우려해서 말렸지만 이란이 추가로 도발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야말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이란이 굴욕을 당했지만 전면전까지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이란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사살했을 때도 보복을 다짐했었죠.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란 내의 분노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요인 암살을 한다든지 사이버 공격 같은 것으로 이란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도발적 행동이 나올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대응한다 그러면 중동은 또다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과 깊숙이 연계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란의 핵 개발이 마무리된 것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의 커넥션이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북한을 직접 향해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9월 20일 이란이 북한과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협력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또 마음에 남습니다. 과연 약 8,000km 떨어진 북한과 이스라엘 간의 그림자 전쟁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까요? 우리 와이타임스가 계속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